여러분,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그 어떠한 툴이라도 열심히 공부한다면요, 그 툴의 기능적인 부분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이면 그 어떠한 툴이라도 그 툴의 기능적인 부분은 다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디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오토캐드를 오늘부터 맘먹고 공부한다면 하루 2시간씩 한 달이면 오토캐드의 기능적인 부분은 적어도 다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을 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집 앞에 공원 나왔는데 생각보다 밖에서 촬영하는 거는 쉽지는 않네요. 오늘 대구 날씨는 36도예요 뭐 그렇게 더운 거 아니죠. 36도 따위야 뭐 그죠? 그냥 집에서 찍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 길 걷다가 잘 만든 디자인물을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길 걷다가 뭐 어떤 포스터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 처음 봤을 때 감탄을 하게 되죠. 예쁘니까 와 잘 만들었다, 와 아이디어 좋다, 와 색감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지, 와 도대체 이건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히 잘 만든 디자인물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터리가 사망하고 끝났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디자인 감각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렸다시피 누구나 하루 2시간씩 한 달만 공부하면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 툴의 기능적인 부분은 정말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정말 다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캐드를 배우건 뭘 배우건 간에, 지금 와서 어떤 툴을 배우건 간에 진짜 하루 2시간씩 한 달이면 적어도 정말 기능적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채널에 올라오는 강좌들 썸네일만 딱 보고도 요거 대충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쯤이면 아마 떠오르실 실력도 되실 법한데요. 만약에 정주행 하신 분이라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디자인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디자인 감각이 좋으면 취업하기에 정말 좋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라면 디자인 감각이 좋다면 돈이 되거든요, 돈. 그래서 이 디자인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 툴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다 배울 수 있는데 이 디자인 감각은요, 사실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친구들도 있어요. 똑같은 주제 주고 똑같이 뭘 만들어라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정말 잘 만들고 어떤 애들은 이게 뭐야 하는 정도로 잘 못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 감각도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조금 선천적으로 조금 요런데 조금 감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고집이라 해야 되나? 요런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뭔가 사더라도 예쁜 거 막 갖고 싶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서는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감각 키우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제가 딱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모두 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나 들어보고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디자인 감각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거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도 가장 잘 잊혀버리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로고를 만들건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건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건 어떤 디자인을 하든 간에 그 디자인은 결국 누구 보라고 만드는 디자인이에요. 뭐 돌고래 보라고 뭐 수달 보라고 만드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 바로 사람 보라고 만드는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디자인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내 눈높이에 맞추거나 또는 그 디자인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좋아하겠지, 요렇게 하면 예쁘겠지 라는 내 생각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디자인을 하건 간에 그 디자인을 보는 주요 범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타겟층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 포스터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는 포스터라고 하면 내 딴에는 되게 트렌디하게 만든다고 막 글자에 리듬감도 주고 막 화려하게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디자인을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경우에는 그냥 촌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멀리서 봐도 잘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디자인을 할 때는요, 누가 볼 건지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예뻐, 적어도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했는데, 이 좋아한다는 기준이 어느샌가 클라이언트한테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주니까 돈 주는 사람 입장만 생각해서 무조건 여기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클라이언트의 눈높이가 다행히도 그 디자인물을 보는 제3자의 입장이랑 같다면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예쁘게 만들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눈높이 맞추고 싶은데, 결국에는 어떤 디자인을 하건 간에 무조건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유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차선마다 다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대로만 차가 주행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차가 막히지 않는 게 고속도로라고 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1차선에서는 추월하는 차로고 2차선은 정주행하는 승용차가 다니는 차로, 그 다음에 3차로 4차로는 뭐 대형차 이런 차들이 다니는 차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추월하고 1차로에서 정주행하고 하니까 차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지키는 이유가 그냥 까먹나 봐요, 사람들이. 디자인 할 때도 정말 일단은 감각을 키울 때 어떤 타겟층이 보는지,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그 주요 카테고리를 꼭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건 간에 클라이언트의 눈높이, 내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그 클라이언트와 저의 이제 디자이너의 생각도 잘 교묘하게 잘 썼고, 그 다음에 제3자, 그러니까 그 디자인물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을 눈높이 삼아서 꼭 디자인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감각 키우는 방법은요, 제가 강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모방하라인데요. 제가 왜 모방하라, 뺏겨라, 뺏겨서 하면 된다, 모방하라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방은 정말 창조의 지름길이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가끔 하고 있는데, 제가 직업학교에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과정 클래스가 거의 다 끝날 때쯤에 학생들한테 시켜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포스터나 뭐 전단지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리고 디자인 소스도 똑같이 다 전달해줘요. 어떤 거 주냐면 그 포스터에 사용했던 폰트나 사진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똑같이 그대로 다 전달해줘요. 그대로 다 전달해주고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뺏겨라라고 시켜보거든요. 대부분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뺏겨보라고 시키면 20명 중에서 많으면 1명 또는 2명만이 정말 그대로 모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8명은 똑같이 못 뺏기는데, 그 나머지 18명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본인들은 똑같이 모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연님, 안녕하세요 아이린님,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보기로 올려둘게요. 본인들은 다 자기가 똑같이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18명이 보통 놓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폰트를 정말 잘 놓쳐요.
디자인할 때 영어는 그나마 정사각형 안에 알파벳이 하나씩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 있게 딱 보이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모음자음이 한 글자에 합쳐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체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서체가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폭을 조금씩 좁혀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100% 글자 크기였다면 한 98, 97%, 2, 3% 정도 줄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보면 솔직히 그냥 봐서는 별로 티 안 나는 것 같은데 막상 전체적으로 보면 그 2, 3% 차이로 조금 더 안정감도 있게 보이고 좀 구도도 조금 만든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정말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걸 잘 놓치고 물론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이라던가 행간도 좀 많이 놓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놓치는 게 뭐냐면 색깔을 많이 놓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스터에서는 약간 주황빛 또는 노란색을 썼는데 실제로 똑같이 뺏겨보세요라고 시켜봤더니 나머지 18명은 그 색깔을 똑같이 추출을 못해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이렇게 똑같이 뺏기는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그 미티라고 유튜브에서 보고 그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상세 페이지 제가 안 만든 지 좀 오래됐었어요. 안 만든 지 오래됐는데도 요청해주자마자 제가 할 수 있다 하고 일 받고 바로 한 번에 컨펌 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충 그 상세 페이지를 보는 타겟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조금 약간 여성한 밝은 분위기 원하는구나 요런 걸 딱 캐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아웃이 중요하거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요. 다른 디자인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따가 몇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아무튼 자 어떤 사이트든 뭐든 뭐 내가 길 걷다가 봤던 디자인이건 뭐건 간에 그렇게 봤던 내 눈에 봤던 예쁜 것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똑같이 베껴요. 베끼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뺏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A에서 봤던 좋은 것들 가지고 오고 B에서 봤던 레이아웃 가지고 오고 C에서 봤던 이런 데코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내 걸로 창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 저작권이랑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 순간 나에게 저작권이라는 게 생겨요. 만든 사람한테, 만든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저작권은요, 어떻게 돈을 주고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등록하는 건 디자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은요, 그 기준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에서 자동차 핸들을 동그랗게 먼저 만들었다고 나머지 회사 그 이후로 자동차 만든 회사에서는 핸들 동그라미로 쓰지 마. 너희들은 세모로 쓰건 네모로 쓰건 아무튼 동그라미를 쓰지 마.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아무도 자동차 핸들을 동그랗게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작권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으로 만든 패턴을 누군가 잘 만들어서 뭐 히트를 쳤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저작권이 인정이 돼버리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삼각형이란 도형 자체를 못 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방한다고 막 다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모방을 정말 잘하면요, 창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본 것들 많이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모방을 완벽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모방을 정말 잘 해보세요, 여러분. 모방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요거 괜찮네 하면 순식간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예쁜 거 가지고 오고 저기서 예쁜 거 가지고 오고. 안녕하세요 효진님, 안녕하세요 성찬님, 안녕하세요 하늘님, 안녕하세요 짱년님 안녕하세요 비영님. 네, 지금 라이브 맞아요. 이따가 다시 보기로 올려둘게요. 오늘 급하게 야외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끝나버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라이브로 이어서 하고 있어요. 오늘 강좌 업로드 날인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무튼 모방한다고 여러분들 나쁜 거 절대로 아니니까 평소에 디자인 감각 키우기 위해서 연습할 때 꼭 모방을 해보도록 하세요. 모방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 있는 예쁜 것들만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 베끼는 게 잘 안 되는데 팁 있을까요?
어떻게든 베끼려고 노력해봐야죠. 거기서 색감을 이렇게 썼으면 이거 어떻게 썼는지 연구도 해보고, 그 방법 모르겠으면 그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고, 주위에 뭐 선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라도 알아내서 모방해봐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씩 하나씩 늘어요, 성찬님. 자, 그리고 디자인 감각 키우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정말 흔한 말인데 많이 경험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험은요, 정말 별의 별 곳에서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가건,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건, 그냥 먹지만 말고 그 음식을 데코레이팅한 그런 디자인도 보고, 카페에 갔더니 요런 벽면에 요런 회색깔에 되게 예쁘게 액자 하나 걸어뒀네. 근데 액자의 그림은 요런 거네. 요런 것도 평소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기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여행을 가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고 눈으로도 많이 담는데 보통 뭘 많이 보냐면요, 확실히 한국과 다른 문화가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외국을 나가면. 특히 간판 같은 것들, 뭔가 사인물이라든가 디자인된 포스터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간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 걷다가 뭐 예쁜 거 있다 하면 찍어두고 나중에 사진첩에 다 정리를 해두고요. 나중에 한 번씩 봐요. 보다 보면 실제로 작업해야 될, 디자인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디자인 경험은요, 정말 일상 속에서 언제든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디데이 플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포인트 컬러로 딱 하나만 쓰기로 개발자랑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컬러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분홍색도 해보고 빨간 거 파란 거 다 해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색 시멘트가 쭉 펼쳐지다가 그 사이에 라벤더 꽃이 한 송이 딱 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색 색깔의 라벤더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라벤더 색깔이. 그래서 그걸로 제가 디자인 컬러를 만들고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말한 게 디자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보는 사람이 사람이고 누군가가 보는지 3자의 입장에서 꼭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방을 해라. 왜냐하면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요, 많이 경험하라인데요. 일상에서 본 디자인 거리라던가 외국 여행을 가던가 길거리에서 보는 거든 뭐든지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고 눈으로 담아두건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면서 꼭 내 걸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트 제가 3개를 준비해 뒀거든요. 디자인 감각 키울 수 있는 사이트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요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핀터레스트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요, 한글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 영어로 검색해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핀터레스트에서는요, 내가 스크랩한 스크랩 내용을 또다시 공유가 계속돼요. 핀이랑 인터레스팅 조합한 건데, 핀터레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엠블럼 디자인 해야 된다. 그러면 엠블럼 로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엠블럼 형태로 된 이런 디자인물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내가 만약에 제3자가 이런 형태가 좋아할 것 같다, 클라이언트도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 하면요, 핀터레스트 들어와서 디자인 참고를 많이 하세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엠블럼을 만들어야 된다 칠게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이 레이아웃을 뺏긴다고 해서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에 글자 바꾸고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바꾸고 패턴 조금씩 바꾸게 되면 또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방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창조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엠블럼 로고 디자인 많이 하다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핀터레스트 이런 사이트 참고 안 해도 그냥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와요.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계속 보고 모방하다 보면 창조가 되고, 창조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돼요, 여러분. 이런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도 자주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엔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비엔스는요, 그 어도비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사이트예요. 안녕하세요, 미선님.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진짜 뭐 검색을 하건 뭐 카테고리들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디자인들 찾아보시면요, 정말 도움되는 것들 엄청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비엔스에서 여러분들 디자인 감각 키우기 정말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여기서 포폴 잘 만들어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거 많이 보고 똑같이 모방하고 예쁜 것들만 가지고 와서 창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둔 걸 보면 정말 잘 만들어 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요 비엔스 사이트에서도 핀터레스트만큼이나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알려드릴 사이트는요, 여기 있는 드리블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 드리블 이 사이트는 아마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드리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드리블 사이트도 오면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핀터레스트는 스크랩북 하는 곳이고 비엔스는 포폴 올리는 곳인데, 드리블도 포폴을 올리긴 하는데 조금 더 비범한 친구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보면요, 디자인물이 조금 더 특이해요. 좀 확실히 좀 더 특이해요. 여기 들어오면 어떤 컬러 썼는지 이런 컬러군들도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컬러 감각 키우기도 좋고, 요런 네, 사이트 이름이 드리블이래요. 드리블, DRIBBBBBBL이에요. 이름도 귀엽죠. 농구공 드리블 할 때 그 드리블이에요. 그래서 로고도 보면 이런 식으로 드리블 되어 있어요. 요거 앱도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드린 핀터레스트, 비헨스, 드리블 요 세 가지 사이트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정말로 디자인 감각 키울 때 꼭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만지잖아요. 그쵸? 자기 전에 핸드폰 만질 때 딴 거 하지 말고 진짜 지금 알려드린 요 세 가지 사이트만 자기 전에 딱 10분만 보고 자도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자기 전뿐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심심하면 그냥 일과 중에서도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야 할 디자인이 있으면 또 관련된 검색어 통해서 디자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더 만들었는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디자인 사이트 이용해서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핀터레스트랑 비엔스, 드리블 요 세 가지 사이트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자주 하는 거 뭐 있어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죠? 이런 SNS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SNS에 보면요,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SNS에 보면요,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로고라는 단어로 해시태그 검색하잖아요. 해시태그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되지? 팔로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로고랑 관련된 해시태그 달아서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로고와 관련된 디자인물도 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SNS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감각 키운다고 막 굳이 해외여행을 가고 어디 뭐 전시회를 보러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집에서 누워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많이 보고 모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툴 다루는 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 딱 봤는데 요거를 내가 실제로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좀 필요한 디자인이라 싶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다운받아서 그대로 뺏겨보는 연습 해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지간한 디자인물들 보면 요거는 요렇게 했겠네, 요렇게 했겠네, 요건 요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네, 요런 감이 딱 서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디자인물들을 다 캐치해서 내가 원하는 예쁜 것들만 가지고 와서 나만의 것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방한다고 저작권에 문제 되는 게 없으니까 적당히 보고 예쁜 것들만 가지고 오면 돼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디자인 감각 키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디자인 감각 키우는 거는요,
제3자 맞다. 제3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누가 볼지 모르니까 결국엔 누가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건데 제3자의 입장에서 꼭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디자인하는 습관이 많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방하라. 왜냐하면 모방을 하게 되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많이 경험하라예요. 경험하라고 해서 막 해외를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누워서 아까 알려드린 핀트레스트, 비엔스, 드리블 이런 사이트 또는 SNS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연습하셔서 디자인 감각 여러분들만의 디자인 감각 꼭 키우시길 바랄게요. 디자인 감각을 키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취업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라면 인정받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라면 돈이 되게 만드는 게 디자인 감각이에요. 알겠죠? 디자인 감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 돼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다 필요 없어요. 노력하면 감각 키울 수 있습니다.